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맨시티의 언성이어로이자 레전드로 추앙받고 있는 파블로 사발레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파블로 사발레타는 공수가 균형 잡힌 풀백으로 스피드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지만 왕성한 활동량과 질 좋은 크로스로 이를 커버해내는 수비수였습니다. 맨시티 시절의 동료 콤파니는 사발레타를 향해 오버래핑 타이밍이나 경기 리딩 능력이 탁월하고 몸을 사리지 않는 열정을 지녔으며 리더십까지 있는 플레이어라고 극찬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는 콤파니와 오랜 기간 맨시티의 주장단을 함께했을 정도로 리더십과 인성이 매우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맨시티의 언성이어로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죠. 자, 일찍이 아르헨티나 무대에서 풀백 유망주로 각광받던 사발레타는 U20 월드컵 대회에서 주장으로서 아르헨티나의 대회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주 포지션이 풀백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회에서는 측면 미드필더로 출전했는데요. 이렇듯 좋은 활약을 펼친 그에게 많은 유럽 클럽들이 러브콜을 보내왔고 2005년 라리가의 에스파뇰이 그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에스파뇰은 영원히 투톱 루이스 가르시와 타무도와 라리가의 정상급 골키퍼 카메니 등 수준급 선수들이 포진한 매력적인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선발 기용되기 시작하며 팀의 코파델리 우승에 일조하는 등 이곳에서도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2007년 1월 어깨 부상이라는 시련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부상으로 무려 3달간 장기 이탈하게 되면서 주전 자리를 결국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사발레타는 정기적인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팀으로 이적하고자 했습니다. 때마침 그가 베이징 올림픽 대회에서 아르헨티나의 우승에 일조하는 등 좋은 활약을 보인 덕에 맨시티를 포함한 유벤투스, 바르셀로나 등 여러 클럽들이 그에게 접근해 왔는데요. 평소 잉글랜드 무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던 사발레타는 맨시티로의 이적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영입은 만수르가 맨시티를 인수하기 하루 전에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영입 동기인 콤파니와 함께 만수르 체제 이전의 산물들로 여겨지고 있죠. 참고로 만수르 체제 접어든 맨시티의 첫 신호탄은 이적 시장 마감 직전에 영입된 슈퍼스타 호비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발레타와 콤파니 영입은 호비뉴에게 묻혀 팬들 사이에선 큰 이슈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맨시티에서의 첫 시즌, 사발레타는 영입 동기인 콤파니와 함께 팀의 북박이 수비수로 자리매김하며 준수한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이카 리차드 던과 같은 기존의 수비수들과 호흡이 맞지 않아 경기장 내에서 많은 실수들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이는 사발레타의 잘못보단 마크 유즈 감독의 전술적인 결합의 부족이 크다는 의견이 더욱 지적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레스콧, 콜로투레와 같은 중앙 수비 자원들이 영입되면서 중앙에서 뛰던 마이카 리차즈가 본 포지션인 라이트백으로 돌아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게리 네빌의 후계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주며 사발레타의 주전 자리를 빼앗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10-11 시즌엔 제롬 보아탱까지 영입되면서 사발레타는 험난한 주전 경쟁을 펼쳐야 했습니다. 다행히 높은 축구 지능 덕분에 반대 포지션인 레프트백을 포함한 다양한 포지션에서 출전하는 등 어떻게든 출전 기회는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11-12 시즌 맨시티는 포지션별로 선수 보강에 성공한 것은 물론 리차즈마저 전반기에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사발레타가 경기장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적어졌습니다. 그가 기회를 받기 시작한 것은 후반기에 들어 마이카 리차즈가 잦은 부상을 당하기 시작한 시점부터였는데요. 이때부터 그가 다시 맨시티의 주전 라이트백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사발레타는 리그 우승에 행방을 두고 벌인 QPR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선제골을 터뜨리며 리그 우승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맨시티가 44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정상에 오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후에 사발레타는 12-13 시즌부터 팀의 부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시즌에 맨시티는 리그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사발레타의 활약은 팬들에게 위안이 되었다는 평이 나왔을 정도로 고점을 찍은 대활약을 펼쳤는데요. 그리고 사발레타는 맨시티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PFA 올해 팀에 선정되었고 맨시티 올해 선수에도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풀백 반열에 오른 그는 13-14 시즌엔 맨시티가 2시즌 만에 리그 우승 타이틀을 재탈환하고 리그컵 우승까지 거두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사발레타는 이 시즌에 백업의 부재로 거의 혹사 수준으로 뛰었는데요. 당연히 체력 부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어서 브라질 월드컵에도 나서야 했기 때문에 부상과 체력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져갔습니다. 참고로 아르헨티나는 월드컵에서 결승까지 진출했죠. 아쉽게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무리했지만 사발레타는 매경기 풀타임, 심지어 연장 경기를 무려 3경기나 모두 소화해내며 팬들을 더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혹사의 여파들이 드러나며 그의 폼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새 시즌을 앞두고 훈련 도중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팀을 이탈하게 되는데요. 평소 철강왕 같던 그였기에 사발레타 본인도 시즌 전에 당한 큰 부상에 실망스러움을 표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속 혹사를 당한 것을 생각해보면 부상은 사실상 예견된 셈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그는 잦은 부상을 당하기 시작하며 본격적인 노쇠화에 접어들었고 바카리 사냐와 로테이션으로 경기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에 맨시티의 수비진이 대대적으로 개편되기 시작하면서 사발레타는 맨시티와 재계약을 맺지 않고 FA로 풀려나게 되는데요. 그는 맨시티에서 9시즌간 총 333경기를 뛰고 12골을 기록, 2번의 프리미어리그 우승과 FA컵 1회, 리그컵 2회, 커뮤니티 실드 2회 우승이라는 굵직한 이력을 남긴 채 레전드로 인정받으며 호기롭게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맨시티를 떠난 사발레타는 고향 복귀와 프리미어리그 잔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웨스트햄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발레타는 이곳에서 베테랑의 면모를 제대로 보이며 좋은 경기를 펼쳐나갔는데요. 특유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플레이는 단숨에 해머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18-19 시즌엔 맨시티 시절에 함께한 페이그리니 감독과 제외하여 무한한 신뢰 속에서 계속 주전으로 기용될 수 있었죠. 따라서 사발레타는 페이그리니 감독과 더 함께하고 싶다는 이유로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잦은 부상으로 벤치에 앉아있는 기간이 길어져 갔고 결국 2020년에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사발레타는 맨시티 있는 동안 마크 휴즈 감독부터 시작해서 만치니, 페이그리니, 과르디올라 감독까지 여러 감독들을 경험했습니다. 보통 감독이 바뀌면 선수 보강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선수들이 주전을 위협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발레타는 꾸준하게 중요 선수로 인정받으며 주전으로 기용되었다는 게 무척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는 알바니아 대표팀의 코치직을 맡고 있습니다. 언젠가 맨시티의 코치로 임명되어 금이 환영할 그의 모습을 정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블로 사발레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